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바나나 한 개? 아니면 시원한 요거트? 또는 달달한 토마토 주스? 건강에 좋다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그 음식들이 공복에 먹으면 위를 망가뜨리고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저는 30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아침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을 먹는데 왜 위가 아플까요?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데 속이 쓰려요. 요거트가 장에 좋다잖아요. 그런데 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와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만약 위염, 역류성 식도염, 당뇨병이 걱정되시거나 아침 식습관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달 58세 박미경 씨라는 환자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먹어도 위가 계속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박미경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토마토 주스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를 드셨습니다. 선생님, 토마토랑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10년째 매일 먹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마토는 구연산과 말산이 풍부해서 공복에 먹으면 위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많아서 공복에 먹으면 혈중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이 깨져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박미경 씨, 토마토와 바나나는 건강한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 식사 후에 드세요. 박미경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박미경 씨께 아침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삶은 계란, 오트밀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토마토와 바나나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속 쓰림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쓴 것도 없어졌고요. 한 달 후 박미경 씨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8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먹는 순서와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이 사례가 오늘 영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뭘 먹어야 건강할까? 공복에 과일 먹으면 좋다던데 왜 나는 속이 쓰릴까?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던 음식인데 왜 나만 안 맞을까?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공복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경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공복에 먹어도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첫째,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와 그 이유. 둘째, 이미 먹고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셋째,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먹었다고 해서 이미 위를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아침 식습관을 바꾸면 여러분의 위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 아침 식습관을 바꾼 후 2주 만에 속 쓰림이 사라진 분, 한 달 만에 역류성 식도염이 개선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 토마토와 토마토 주스, 바나나, 감과 곶감, 요거트, 커피 블랙, 매운 음식, 단 음식 빵, 과자. 두 번째, 왜 이 음식들이 공복에 위험한지. 위산 과다 분비의 메커니즘, 혈당 급상승의 위험, 위 점막 손상 과정, 역류성 식도염 발생 원리. 세 번째, 이미 먹고 있다면 어떻게 바꿀까? 음식별 대체 방법, 올바른 아침 식사 순서, 공복 vs 식후, 언제 먹을까? 네 번째,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완벽한 아침 루틴, 위를 보호하는 음식 5가지, 아침 공복 황금 루틴, 나이별 맞춤 아침 식사, 2주 만에 위 건강 회복하는 플랜.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왜 토마토가 공복에 위험할까? 토마토가 몸에 좋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 C도 많아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복입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 말산, 주석산 같은 유기산이 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복에 이런 산성 물질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정상적인 위산 분비량의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 점막 손상, 속쓰림, 명치 통증, 역류성 식도염 악화, 위염, 위궤양 위험 증가. 62세 김영자 씨는 건강을 위해 10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토마토 주스 한 컵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토마토가 항암식품이라고 해서 매일 마셨어요. 그런데 최근 2년간 속이 자꾸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요.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김영자 씨, 토마토는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안 됩니다. 김영자 씨는 토마토를 점심 식사 후로 옮겼습니다. 2주 후, 속쓰림이 50% 줄었습니다. 1개월 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토마토를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올바른 먹는 법. 점심 또는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 샐러드로 다른 채소와 함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 4배 증가. 아침 공복. 빈속에 토마토 주스. 위염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더욱 주의. 왜 바나나가 공복에 위험할까? 바나나는 간편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나나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3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마그네슘 과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혈당 급상승. 바나나는 당도가 높습니다. 한 개당 약 14에서 15g의 당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한두 시간 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오전 내내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셋째, 위산 과다 분비. 바나나의 과당이 공복 위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48세 이민수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을 간단하게 바나나로 때우는데 오전 10시만 되면 속이 쓰리고 어지러워요. 이민수 씨,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민수 씨는 아침을 오트밀과 삶은 계란으로 바꾸고 바나나는 점심 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2주 후 속쓰림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바나나를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올바른 먹는 법. 아침 식사 후 12시간 후 간식으로,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용, 점심 후 디저트로, 아침 공복 절대 금지.
바나나만 단독으로 아침 식사 대용. 심장 질환 있는 분은 더욱 주의. 왜 감이 공복에 위험할까? 감이 왜요? 달고 맛있는데? 감, 특히 떫은 감과 곶감은 공복에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닌은 공복의 위산과 만나면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이란? 위 속에서 음식물이 딱딱하게 뭉쳐진 덩어리입니다. 심한 경우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70세 박철수 씨는 매년 가을이면 공복에 곶감을 즐겨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곶감을 정말 좋아해서 아침마다 두세 개씩 먹어요.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위 속에 7cm 크기의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철수 씨, 이건 곶감의 타닌 성분이 위산과 반응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위석을 제거했지만 박철수 씨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먹던 곶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올바른 먹는 법. 식사 후 2시간 이상 지난 후 하루 한두 개 이내로 제한. 잘 익은 단감은 타닌 함량이 낮음. 아침 공복 절대 금지. 떫은 감, 곶감은 특히 위험. 위장이 약한 분, 고령자는 더욱 주의. 왜 요거트가 공복에 문제일까? 요거트는 유산균이 많아서 장에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첫째, 유산균이 죽습니다. 공복의 위는 pH 1.5에서 2.0으로 매우 강한 산성입니다. 유산균은 pH 4.0 이하에서는 대부분 죽습니다. 공복에 요거트를 먹으면 유산균이 위산에 의해 99% 이상 사멸합니다.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위산 과다 분비. 요거트의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셋째, 당분 과다. 시판 요거트는 당분이 매우 많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54세 최미영 씨는 장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 요거트를 먹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쓰려요. 최미영 씨, 공복에 먹으면 유산균이 위산에 다 죽어버립니다. 식사 후에 드세요. 최미영 씨는 요거트를 점심 식사 후로 옮겼습니다. 2주 후,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배변 활동이 정상화되었고, 속쓰림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다르다니. 올바른 먹는 법. 식사 후 한두 시간 후, 무가당 요거트 선택. 견과류, 과일과 함께. 아침 공복. 가당 요거트 과다 섭취. 위염 역류성 식도염 환자 주의. 왜 공복 커피가 위험할까? 아침에 커피 한 잔 없이는 하루를 시작 못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커피를 드십니다. 하지만 공복 커피는 위에 치명적입니다. 첫째, 위산 폭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량이 정상의 3, 4배까지 늘어납니다. 둘째, 위 점막 손상. 빈 위에 위산만 가득 차면 위 점막이 직접 공격받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위염, 위궤양으로 발전합니다. 셋째, 역류성 식도염 악화. 커피는 하부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촉진합니다. 44세 직장인 김철수 씨는 10년간 아침마다 공복에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 2년간 속이 계속 쓰려요.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과 위궤양 초기 단계였습니다. 김철수 씨, 10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위산 폭탄을 던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드세요. 김철수 씨는 아침 식사를 먼저 하고 30분 후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속쓰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개월 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끊지 않고도 위가 좋아질 수 있다니. 올바른 먹는 법.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 우유를 넣어 라떼로.
하루 2잔 이내. 기상 직후 공복 커피. 블랙커피 공복 섭취. 위험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더욱 주의. 왜 매운 음식이 공복에 위험할까? 아침에 매운 국물이 당기는데. 일부 분들은 아침부터 매운 음식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공복에 매운 음식은 위의 직접적인 폭력입니다. 캡사이신의 위험. 매운맛의 주성분인 캡사이신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 염증, 위산 과다 분비, 복통, 설사, 위염 악화. 56세 이정혜 씨는 아침마다 김치찌개나 매운 라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얼큰한 국물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만성위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이정혜 씨, 아침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드세요. 매운 음식은 점심이나 저녁으로요. 이정혜 씨는 아침을 된장찌개나 미역국으로 바꾸셨습니다. 2주 후 아침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1개월 후 위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먹는 법.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맵지 않은 국물로 아침 시작. 된장찌개, 미역국, 북어국 추천. 아침 공복에 매운 음식. 김치찌개, 매운 라면. 위장이 약한 분은 절대 금지. 왜 단 음식이 공복에 위험할까? 아침에 빵이랑 우유면 간편하잖아요. 많은 직장인, 학생들이 아침을 빵으로 때웁니다. 하지만 공복의 단 음식은 3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혈당 폭발. 빵, 과자, 케이크 등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덩어리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30분 안에 급등합니다. 혈당 급등 인슐린 과다 분비 한두 시간 후 저혈당 피로, 졸음. 둘째, 위산 과다. 단 음식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셋째, 영양 불균형. 빵만 먹으면 단백질,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오전 내내 허기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38세 직장인 박수진 씨는 아침마다 편의점 빵과 커피 우유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빵으로 때워요. 그런데 오전 10시만 되면 너무 졸려요. 박수진 씨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저혈당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 불균형으로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박수진 씨는 아침을 삶은 계란 2개, 통곡물 빵 1조각, 방울토마토로 바꾸셨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2주 후 점심 전까지 허기지지 않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같은 빵이라도 통곡물로 바꾸고 단백질을 함께 먹으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올바른 먹는 법. 통곡물 빵으로 선택. 단백질과 함께 채소를 곁들여서 공복에 단 빵, 과자, 케이크, 빵만 단독으로 아침 식사. 정제 탄수화물 위주 식사.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1. 미지근한 물 37에서 40도. 왜 좋을까? 잠자는 동안 굳어진 위장을 부드럽게 깨움. 장 운동 촉진. 체내 노폐물 배출. 마시는 법. 기상 직후 200에서 300ml 한 컵. 천천히 5분에 걸쳐. 물 마신 후 30분 뒤 식사. 67세 최순자 씨는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배변 활동이 정상화되었습니다. 2. 오트밀 퀴리. 왜 좋을까?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 점막 보호.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안정. 포만감 오래 지속. 먹는 법. 우유나 두유와 함께. 견과류, 베리류 토핑. 설탕 대신 꿀 소량. 3. 삶은 계란. 왜 좋을까? 고품질 단백질 공급. 위에 부담 없음. 포만감 높음. 뇌 기능 향상 콜린 성분. 먹는 법. 완숙으로 2개. 소금 적게. 채소와 함께. 4. 고구마. 왜 좋을까? 식이섬유가 풍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안정. 위 점막 보호. 먹는 법. 찐 고구마 중간 크기 1개. 껍질째 먹으면 더 좋음. 김치와 함께 먹으면 소화 촉진. 5. 미역국, 된장찌개 자극 없는 국물. 왜 좋을까? 따뜻한 국물이 위장 부담 적음.
된장의 유산균이 장 건강 도움. 미역의 식이섬유가 위 보호. 먹는 법. 맵지 않게 조리. 따뜻하게 뜨겁지 않게. 밥과 함께. 황금 아침 루틴 60대 기준. 아침 6시 30분에 기상.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가볍게 스트레칭 1분. 아침 6시 35분에 미지근한 물 1컵. 천천히 5분에 걸쳐 마시기. 화장실 다녀오기. 아침 7시에 아침 식사 시간 20분. 이상적인 아침 식사 구성. 탄수화물. 현미밥 또는 통곡물 빵 1조각. 고구마 중간 크기 1개. 오트밀 1컵. 단백질. 삶은 계란 2개. 생선 1토막. 두부 반모. 채소. 샐러드 또는 나물 2가지. 김치 적당량. 국물. 미역국, 된장찌개, 북어국 중 선택. 아침 7시 30분에 식후 산책 10분.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소화 촉진. 아침 8시에 필요하다면 커피 한 잔. 우유 넣어서 라떼로. 천천히 마시기. 나이별 맞춤 아침 식사. 20에서 40대. 칼로리 500에서 600kcal. 단백질 비중 높게 계란 2-3개. 활동량 많으므로 탄수화물 충분히. 50에서 60대. 칼로리 400에서 500kcal. 식이섬유 풍부하게 채소 많이.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 70대 이상. 칼로리 300에서 400kcal. 부드럽게 조리죽 찜. 국물 요리 위주. 소량씩 자주. 2주의 건강 회복 플랜. 1주차 해독 및 적응. 공복에 위험한 음식 7가지 완전 제거. 미지근한 물 오트밀 계란 루틴 시작. 몸이 적응하는 시기. 2주차 안정화. 속쓰림 50% 이상 감소. 아침 식사 루틴이 자연스러워짐. 오전 에너지 레벨 상승. 3주차 이후 유지. 위 건강 완전 회복. 역류성 식도염 증상 80% 개선. 평생 유지 가능한 습관 완성.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 토마토와 토마토 주스 유기산이 위산 폭발. 바나나 마그네슘 과다, 혈당 급등. 감과 곶감 타닌이 위석 생성. 요거트 유산균 사멸, 위산 증가. 커피 블랙 위산 3-4배 증가. 매운 음식 위 점막 직접 손상. 단 음식 빵과 과자 혈당 폭발, 영양 불균형.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 미지근한 물 기상 직후. 오트밀 식이섬유 풍부. 삶은 계란 고품질 단백질. 고구마 천천히 소화. 미역국 된장찌개 위 보호. 황금 아침 루틴. 6시 30분 기상 6시 35분 미지근한 물 7시 아침. 식사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국물 7시 30분 가벼운 산책 8시 커피 필요시. 핵심 원칙. 공복에는 위를 보호하는 음식부터. 물 부드러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순서.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먹기.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 커피, 과일. 기상 직후 자극적인 음식 금지. 산성 음식 공복 섭취 금지. 급하게 먹지 말 것. 5분의 기적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 매일 아침 이것만 확인하세요. 오늘 아침 공복에 위험한 음식 먹지 않았나? 미지근한 물부터 마셨나? 아침 식사에 단백질 포함했나? 천천히 20분 이상 먹었나? 여러분, 오늘 30분간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식사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평생 위 건강이 달라집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아침 식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아침 식습관은 위를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첫째, 공복에 위험한 음식 7가지 피하기. 둘째,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잔부터. 셋째, 아침은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국물 균형 있게. 이 3가지만 지켜도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속쓰림 감소, 역류성 식도염 개선, 오전 활력 증가, 소화 개선.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지금부터 아침 식습관을 바꾸면 위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제가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중에 아침 공복에 토마토 주스 마시거나 바나나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습관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먹는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도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식을 모르고 드십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분들이 흔히 드시는 음식 중에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몽, 바나나 된장찌개. 이 중에서 어떤 게 위험할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부터 올바른 아침 식사로 위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